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요약해서 읽어볼게요. 보도 셰퍼는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예요. 우리에게는 대표작인 돈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은 2018년에 출간돼서 한국에는 2022년에 소개가 된 책이에요.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위너의 삶을 따르라고 말하는 대신에 스스로 위너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위너가 되기 위한 30가지 습관들을 한 챕터에 한 습관씩 정리를 해두었어요. 예를 들어서 터닝 포인트 구간에 있어라, 세계의 그룹을 받아들여라, 뛰어난 처음을 만들어라, 이런 습관들인데요. 하나같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각 챕터 뒤에 실천을 위한 몇 가지 연습 방안을 제안합니다. 저는 이 제안들도 무척 마음에 들어서 꼼꼼하게 적어놓고 실천을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보이스 플러스를 만들고 들어보면 2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한 길이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길어지면 집중력이 살짝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피드백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이 책도 한 20분 정도로 잘라서 몇 차례에 걸쳐 전체적인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요약해서 짧게 소개하기에 좀 아까운 책이더라고요.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만들어 가볼게요. 좋아요와 공유 감사드려요.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보도 셰퍼 지음, 박성원 옮김, 토네이도. 첫 번째 습관, 결정을 내려라. 독일어로 결정을 의미하는 단어에는 이별을 의미하는 표현이 내포되어 있대요. 결정은 무언가를 떠나는 행위를 뜻하는 거죠.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떠날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여러 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의 결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은 곧 결단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떠나는 결단의 형태를 취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붙들려 있을 것인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해요.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어김없이 변화에 성공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담겨 있죠. 그들을 새로운 변화로 이끈 결정적인 계기는 평범한 과거를 싹 지웠기 때문이에요. 평범함 속에 파묻혀 있던 새로운 기회의 입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결정에 필요한 것은 천재적인 전략이나 통찰, 탁월한 선택이 아니에요. 이별하는 용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어려워하죠.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그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는 가능하지 않아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위너들은 당신의 목표가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다고 상상해 볼 것을 주문합니다. 목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면 그 목표는 계속 당신에게서 멀어져 가죠. 결정을 미루고 망설이는 동안에 그 목표가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중요한 목표가 생겼다면 즉시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야 해요.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못하는 이유로 잘못된 결정을 할까봐 두렵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잘못된 결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다른 대안들을 버렸다는 의미예요.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결정을 내렸을 뿐입니다. 잘못된 결정은 없어요. 그러니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떤 사람이 당신의 삶에 새롭게 등장할 거예요. 그는 당신의 집 열쇠와 자동차를 갖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집에서 살고 당신의 식탁에 앉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구입한 모든 물건, 당신이 아끼는 모든 물건을 사용할 겁니다. 당신의 통장 거래 명세서를 읽고 당신이 지난 몇 년 동안 실제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체크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당신의 침대에서 잠을 잘 겁니다. 그가 누구냐면요. 다름 아닌 바로 몇 년 후의 당신입니다. 당신이 오늘 내리는 결정과 오늘 실행에 옮긴 일, 오늘 포기한 일들이 몇 년 후의 당신을 만들어내요. 그럼 몇 년 후에 당신을 찾아올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있을까요? 수준 높은 삶을 누릴까요? 충만한 삶을 사는 유쾌한 사람일까요? 답은 오늘 당신이 선택한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위너들은 신속하게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나쁜 결정을 내리는 편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속한 결정의 열쇠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쉽게 결정을 내리고 도전하고 깨지고 다시 일어설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삶입니다. 실천 연습, 신속하게 결정하는 능력을 훈련해 보세요.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강화되는 근육이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메뉴판을 15분 동안 들여다보고 나서는 가장 평범한 메뉴를 주문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오늘부터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결정에는 30초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적으로 노트에 적어보세요. 5년 후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5년 후에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요? 5년 후에 무엇을 소유하고 싶은가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기록한 답들을 방해하는 평소 행동이나 습관의 목록을 만들어서 적어보세요. 그러고 나면 이 습관들과 이별할 방법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예요. 두 번째 습관, 배우고 성장하라. 고대 인도의 창조설화에 따르면요. 신은 인간을 창조한 뒤에 처음에는 조개에게, 그 다음에는 독수리에게 데려갔대요. 그리고 인간에게 2개의 삶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죠. 조개의 삶은 안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지평을 확장시킬 기회를 간과합니다. 독수리의 삶을 선택한 사람은 분명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할 거예요. 날마다 먹잇감을 얻기 위해 투쟁해야 하죠. 당신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으면 진심으로 기뻐하시나요? 그렇다면 독수리의 자유를 선택하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삶이 특별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는 삶, 그것이 가장 성공한 삶이 되니까요. 살아있다라는 말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위너들은 모두 아이들처럼 뜨겁게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독서는 조용하지 않아요. 그들의 독서는 요란하고 맹렬하고 활기에 넘칩니다. 마치 책을 통째로 씹어먹는 괴물 같아요. 찾아낸 답이 오답일지 몰라서 내놓기 망설이는 행동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읽고 쓰고 내놓죠. 더 나은 답과 결론이 나타나면 과거의 답을 휴지통에 던져버립니다. 배움과 성장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을 수정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배움과 성장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조개에게는 평생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탁월함이란 매우 높고 특별한 수준에 이른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생동감에 넘치는 다이내믹한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탁월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배움과 성장을 포기하는 걸까요? 아마도 자신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체념 때문일 거예요. 열심히 해도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 있죠. 그런 느낌이 들면 그동안에 노력한 것이 마치 시간 낭비 같아요. 하지만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날부터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이유는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오늘과 내일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움과 성장이 없어도 삶에 전혀 해롭지 않은 느낌을 갖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위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은 낮은 수준의 삶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모든 일은 합산으로 나타납니다. 조금씩 빚을 지면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질 것이고 조금씩 저축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몸무게가 30kg이 불어나는 경우는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루에 1kg씩 늘어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작은 변화들이 합산되어서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목표에 근접하게 만들거나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들죠. 그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고요. 우리가 오늘 사과를 먹든 초콜릿을 먹든 좋은 책을 읽든 드라마를 보든 10,000원을 절약하든 써버리든 간에 지금 당장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이 둘 사이의 커다란 차이가 눈으로 뚜렷하게 확인될 거예요. 삶은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실천 연습. 매달 책을 최소한 2권 이상 읽어보세요. 종종 일주일에 2권을 읽는 마법도 부려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커뮤니티를 관심 있게 찾아보세요. 3번째 습관. 시간과 함께 뛰어라. 하루하루 힘겹고 지칠 때는 이런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5년 후에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무엇이 남아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예요. 5년 후에도 여전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아마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일찌감치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물론 5년 후에는 새로운 고민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모르는 일이에요. 그 모르는 것을 걱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소중하고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세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할 것들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5년 후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점은 하루에 1시간은 그토록 아끼면서 몇 년이라는 긴 시간은 방치해놓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는 시간 관리라는 강박에 매몰되어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목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시간 관리에 매달리는 사람은 잘못된 목표에 남보다 더 빨리 도달할 뿐입니다. 그 결과 중요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점점 더 뛰어나게 해내죠. 나아가 어느 순간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일종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이죠.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풀어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데 그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빠 보이죠? 정말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 끝에 탁월한 성취를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이에요. 그들은 분명 바쁘게 살아가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쁘게 살면서 뜨거운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쁨과 노력이 탁월함과 평범함을 가르는 기준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여유입니다. 위너들은 이렇게 말해요. 인생이 마라톤이라면 평범한 사람은 시간에 쫓기면서 뛰고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뛴다고요. 성공하는 사람은 무작정 뛰지 않습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뛰기 위해서 독서나 산책 같은 마법의 물약을 마실 줄 알아요. 혼자 생각하는 순간을 즐길 줄 알고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시간의 흐름을 알아챌 줄 압니다.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시간과 보폭을 맞춰서 함께 뛸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여유를 가져야만 소중한 사람과 목표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게 돼요. 오늘을 살라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은 바로 이 여유를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위너는 오늘을 온전히 사용합니다. 실천 연습, 내 삶을 충만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처럼 정성을 다해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도착해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요. 그리고 5분의 틈을 내서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내가 감사해야 할 일을 3가지 정도만 떠올릴 수 있어도 그날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4번째 습관, 폭을 좁혀 깊게 파라.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공손하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스승은 마당에 심어진 나무들 중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것이 무엇이냐? 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느냐? 아닙니다. 한여름인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스승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뽑아버려라. 우리 마당에 놔둘 필요가 없는 나무다. 이 이야기의 교훈을 눈치채셨나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자신의 가치를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평가받고 싶다면 쓸모없는 나무들을 당신의 인생에서 뽑아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되지 않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게 됩니다. 당신은 무료로 보수를 받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주고 있다는 걸요. 돈을 벌려면 분명한 결과를 많이 내야 합니다. 성공의 결과도 실패의 결과도 풍부하게 내야 하죠. 이것저것 잡다하게 일을 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적인 몇 가지 일에 집중해서 거기서 다양한 결과를 얻으라는 뜻입니다. 큰 이익이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도의 지식과 숙련된 기술, 풍부한 경험을 요구하는 특별한 일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위너들은 어렵고 특별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마당에 무화과 나무도 심고 복숭아 나무도 심고 감나무도 심고 소나무도 심으면 보기엔 좋겠죠. 하지만 그 나무들 하나하나를 잘 키우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겁니다. 어쩌면 한 그루 나무조차 제대로 키워내지 못할 수 있어요.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폭을 좁히고 깊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돌보지 못해서 폐목이 되어가고 있는 나무들을 방치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당신이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럼 폭을 좁혀서 깊이 파고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많이 행해야 합니다. 무엇을 더 많이 행해야 할까요? 언제나 생각만 하고 그치는 바로 그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폭은 저절로 좁혀지지 않아요. 폭을 좁히고 깊이 파고드는 능력은 무수히 실행에 옮긴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자신의 성공을 행운으로 돌리는지 아세요?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운이 따랐기 때문이에요. 실패를 수없이 거듭하다 보니 종종 실패하지 않는 운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실패입니다. 돈을 벌고 가치를 높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실패를 많이 하고 있는가? 주사위를 단 한 번만 던지면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순전히 운에 달려 있습니다. 주사위를 10번 던지더라도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여전히 운에 달려 있죠. 반면 주사위를 100번, 1000번 던지면 평균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성공을 보장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몇 가지 일을 자주 행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그만큼 시행 횟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운을 넘어 평균의 법칙이 적용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의 성공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그 일을 엄청나게 자주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실패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사위를 한두 번 던지는 것으로 생의 모든 것을 거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위너들은 말합니다.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실행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실패하세요. 그 실패의 경험들이 더 크고 위대한 성공으로 당신을 이끌 겁니다. 실천 연습. 아침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 오늘도 나는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둘, 출근해서 첫 번째로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이익과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가? 그리고 직장 동료나 상사 혹은 친구들에게서 당신은 정말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이군요 라는 평가를 1년에 몇 번이나 들었는지 기록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전투력이 크게 향상될 겁니다. 위너들의 이기는 습관을 장착하고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는 한 주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